다섯 번째 물건입니다. 매도 물건 권리분석이 서산지원으로 가야 되고 2022 타경 529입니다. 임의경매고 3월 7일 날 10시에 화요일입니다. 2억 6,800짜리가 3,200만 원까지 떨어져 5,200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지목이 답이고 773평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이 맹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은데 제가 권리 분석을 해본 결과 맹지 아닙니다. 자, 설명 잘 들으십시오. 목록사 토지는 초대리 새말옆 옆길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라 하면 농목길을 따라 농기계가 접근할 수 있는 토지이고 바로 옆에는 큰 소로가 있으며 그러니까 농로가 있고 그 농로는 최소한도 지금 경운기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농로가 현황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보시게끔 되면 요겁니다. 경매로 놓은 곳이 469-2번 요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감정평가사가 노랗게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이 노랗게 표시해 놓은 것이 현황도로죠. 그러면 현황도로가 있다는 얘기고 지적주상 도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봤습니다. 요 땅입니다. 제가 요 노는 도로가 좀 내면서 이게 이렇게 잘라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뚝방이 이렇게 있죠. 여기가 물이 흐르는 수로고 여기 제방이고 여기 수로가 있고 여기에 의해서 이렇게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다고 표시한 거죠. 자 보시겠 그리고 여기도 현황도로가 있죠. 자 왼쪽에 있는 현황도로 있는 걸 제가 봤더니 지목이 뭘로 돼 있죠? 도로로 돼 있죠. 주인이 누구죠? 국유지구 국토교통부 도로죠. 근데 여기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은 지목이 도로지 건축법상 도로는 아닙니다. 지목이 도로란 뜻이에요. 주인이 도로란 얘기고 실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람이 다니진 않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다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고 국유지라는 뜻이지 저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 도로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 밑에 있는 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땅이죠. 요 땅은 지목이 뭘로 돼 있죠? 국어로 돼 있죠. 주인이 누구죠? 농어촌공사죠.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는 지목이 도로죠. 지목이 도로인데 가장 중요한 건 요 옆에 여기 보게끔 되면은 담당 공무원이 여기 4m가 안 되지 않냐고 일단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4m가 안 된다 할 때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농어촌 공사하다 보니까 여기서 건축법상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가 다니면 가능하다 그랬지 포장이 돼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일단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 도로라면 되는데 왼쪽 옆에는 지목이 도로고 국유지죠. 오른쪽은 국어구 농어촌공사 거죠. 그냥 가셔서 현황을 도로를 널찍한 6m를 여러분이 만드세요. 그냥 만들어서 그냥 실질적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 신청하십시오. 땅 주인이 농어촌공사고 국유지입니다. 문제될 거 없고 뭐 개발행 허가 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남의 땅을 가지고 개발행 허가 달라면 해줘요? 안 해주죠. 그냥 국어나 국유지 도로는 그냥 다닐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 놓고 쓰면 이거 건축허가 남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엔 이거를 그런 식으로 현황 도로를 다 만들어 놓고 창고로 허가만 받으면은
제가 보기에 여기 4, 50만 원 이상짜리 땅 금방 되는 겁니다. 여기 당진시 땅이 4, 50만 원에서 60만 원은 가요. 도로만 있으면은. 물론 여기에 창고 허가를 받는다고 하면은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우리 그 김사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이걸 만약에 사셨어. 그러면 이걸 건축 허가를 내야 된다는 거 하에 팔아야지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팔려면 이거 건축 허가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건축 허가 내는데 농지 전용 부담금 내야 되는데 농지 전용 부담금 안 내고 건축 허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안 가르쳐 드렸어요? 나중에 사시면 갈게요. 제가 메일 보내드린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어떤 식으로 허가를 내면은 이게 농지전용 부담금 안도 안 내고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를 천안에서 그런 일이 많고 내가 먼저 번에 얘기했잖아요. 천안에서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는데 가서 봤더니 농지전용 부담금 안 내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안 내고 받았냐고 갖고 내가 그 사람한테 배웠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능한 땅이라고 봅니다. 투자가. 아니, 자 보십시오. 계획관리 지역이죠. 여기 보면 도로가 있고 옆에 이렇게 제방도로가 보이죠, 이게. 로드 이거는 감정평가가 겨울에 찍은 거고 여름에 찍고 있는 로드뷰를 봐도 이게 제방도로가 있죠. 여기 평평하게 만들어서 자동차 들어갈 수 있게끔 더 만들어야는 이게 제 얘기는 뭐 별것도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초대 저수지가 옆에 있죠. 그 다음에 횡단도 건너서 송화기 인터체인지 있는데 옆에 와 있죠. 위치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34%까지 떨어졌대요. 아니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으라고 부동산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이런 거 안 사면 뭘 사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2월 25일 그 네 번째 토요일입니다.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날과 토요일날, 금요일날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토요일날은 3시부터 5시까지 한 달에 2번씩 추천 물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과정은 특수경매 정규 과정이 있고 특수경매 추천 물건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 3월 달서부터는 답사와 분석 과정 이런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새로 만들었다는 거가 예전서부터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했었죠. 코로나 때 중단했다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나가기 때문에 다시 그 현장 답사 가는 그 강의를 다시 만들었는데 그 예전에는 여기 사무실에서 만났었는데 그 사무실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사무실까지 오는데 아침에 많이 밀리고 또 들어올 때도 밀리고 하길래 제가 이번에 이제 3월 달서부터 시작할 때는 바꿔가지고 양재 시민의 숲이 있죠. 양재 시민의 숲 앞에 그 주차장이 있고 그 지하철역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주차장에다 제가 잠시 세워놓고 기다려서 거기서 다 어디서 출발하고 양재 시민의 숲에서 출발하면 고속도로 타기도 가깝겠죠. 올 때도 이제 거기다 모셔다 드리고 가는 걸로 이렇게 했고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서산, 당진, 홍성 이쪽으로가 이제 한 파트가 되고 그다음에 평택, 아산, 그 화성 이렇게 천안 이쪽으로가 이제 한 파트가 되고 그 다음에 여주, 이천, 광주 이쪽으로 이렇게 한 파트가 돼서 그때마다 그쪽 물건 그러니까 바로 앞둔 물건이 아니라 그쪽 물건이 있으면은 한 달 후에 거락도 미리 같이 가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앞둔 거를 다니고 여러 군데를 다닐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지역별로 골라가지고 미리 가서 다 보는 걸로 하고 그 내용은 가서 우리 현장을 답사할 때 조사를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땅을 보는 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현황 도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그 좀 설명을 하려고 시작 중인데 제가 이 달력을 봤더니
3월 첫째 주, 둘째 주가 그러니까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 수요일이 아니라 한번 보시게끔 되면 지금 다음 주 3월 달이 둘째 주가 11일이고 25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일 날 앞선 둘째 주, 그 다음에 25일 날 앞선 20일 이렇게 해서 8일 날, 22일 날 이런 식으로 해서 둘째, 넷째 토요일에 앞선 수요일과 수요일에 그 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급해가지고 원래 보면 11일이다 보니까 3월 8일 날 가야 되는데 3월 8일 날에는 못할 것 같고 첫 시작은 22일서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 개월 과정 이런 것이 아니라 단 일회성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 몇 월 며칠 날 언제로 간다는 것을 제가 그 카톡으로 올리고 밴드에 올리고 제가 그 사람을 10명 한도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스타리아에 한 7명이고 또 승용차 한 대를 가지고 가는 걸로 해서 3명 했고 10명 정도를 모집을 하고 그냥 그러니까 10만 원씩을 받는 건데 그 답사료하고 식사료하고 교재를 제가 만드는 거 10만 원씩 받는 걸로 하는데 입금시키는 순으로 해서 10명 순으로 선착순 해갖고 그럴 생각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준비가 다 되면은 그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여주, 이천, 광주서부터 먼저 준비를 해서 아마 올릴 예정일 거고 그것은 아마 3월 22일이 첫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잠시 설명드리는 것이 있는데 3월 2일, 3일, 4일 날 그 오후 3시서부터 5시까지 7시부터 9시까지 토요일 날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공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무료 공개 강의를 하는데 이 예전에도 무료 공개 강의를 쭉 했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중단을 했고 예전에는 우리 수강생들을 꽉 채워가지고 한 번씩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2번으로 바꾼 거예요. 반씩 나눠가지고 뛰어 이렇게 앉게끔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그냥 2번씩 하는 거는 그대로 하도록 하고 그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던 공개 강의는 다시 이제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그 강의 제가 특수 경매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농지를 사게끔 되면 농지 취득 자격증 면세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을 때는 농지증을 안 해주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것을 농지증을 받고 소송을 하는 방법, 거기에 무허가 건물을 있는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이제 실전 사례를 갖고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 맹지의 도로 만들기. 맹지의 도로 만들기는 무조건 맹지의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땅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땅에서부터 도로법인 도로까지 건축법에 의한 도로를 연결시켜야지 건축허가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축법에 의한 도로를 만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분경매 여러 명이 같이 갖고 있을 때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 제가 한 6, 7년 전에 어떤 집을 갖다가 7분의 1 경매로 나온 것을 제가 추천을 했더니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님 도대체 그 집을 7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아서 어디다 써먹어요? 그러더라고. 써먹을 게 아니라 우리는 부동산을 사는 이유가 팔려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팔 수만이 따르면 쓰레기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을 내가 써먹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팔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분을 사서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파느냐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건물 매각 제외, 땅을 사고 땅을 샀는데 그 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일 수 있는데, 땅만 샀을 때 그 지상에 가지고 있는 건물권자하고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서 우리가 팔고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실전 사례를 가지고 그 한 개씩, 전부 한 개씩 해가지고 이 무료 공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가 예전에 그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제가 부동산학과의 겸임 교수로 있을 때에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의한 적이 있고, 그걸 내가 썼던 제 책이 있는데, 이번 그 무료 공개 강의를 오시면은 그분들에게 예전에 제가 그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썼던 책을 한 권씩 무료로 이렇게 나눠드릴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준비를 해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많이 좀 추천을 해서 공개 강의 한번 가보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 여기 보면 네이버에 이종수의 특수경매 이렇게 있는데, 이 특수경매를 할 때는 보면 소송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고, 조금 아까 얘기했던 농지경매든지 지분이든지 건물 매각 제외든지 취득시효든지 이런 것이 소송을 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 소송한 사례를 네이버 블로그에다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강의할 때는 그런 자료를 다 올릴 수가 없는데, 네이버 블로그에다는 소송한 전문을 전부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했을 때 상대편이 답변 써놓고 상대편 변호사가 답변 써놓은 거, 그거를 다시 우리가 반박하는 답변을 다시 쓰고 거기다 재반박을 다 상대편이 또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답변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판결한 거, 이런 거를 전 내용을 전부 다 이 네이버의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그런 소송하는 내용이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이쪽 네이버 블로그로 오셔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찾아보시면은 그 전문이, 소송하는 부동산 전문이 다 여기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올려놓은 것이 한 3, 40개 정도쯤 되는데, 거의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소송했던 거를 격리가 되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올려나가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